30평형대 방 중에 사이즈가 작은 편에 있는 방을 제가 기준값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문을 벌컥 열었을 때 책상이 바로 보이는 게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의견들을 수렴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더 화끈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배치들이 도움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무하 여러분, 무하공간 오소장입니다. 저희가 작년 9월에 자녀방 배치에 대한 컨텐츠를 찍었었는데요, 조회수가 31만 뷰 정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획실에서 댓글들을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책상 배치가 방문을 등지고 있는 배치가 자녀에게 좀 불안하다는 그런 댓글이나 의견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학령기 자녀들을 위한 자녀방 배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복습을 해드리겠지만,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30평형대 방 중에 사이즈가 작은 편에 있는 방을 제가 기준값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이즈가 얼마였냐? 세로 4170에 가로 3050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를 픽스한다는 값으로 보고 했어요. 기성 가구를 통해서 방을 배치하는 방법을 제가 제안드리기 때문이에요. 방에 들어가는 큰 덩어리 중에 가장 큰 게 침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잠자는 행위가 가장 내밀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대를 출입구에서 멀리에 있는 창가 쪽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책상과 책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침대와 붙박이장 사이에 있는 가운데 공간에 책상과 책장을 배치하는 걸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배치를 드렸냐? 저희가 이 첫 번째 영상을 찍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가장 많은 내용이 뭐였냐? 침대와 책상이 바로 붙어 있으니 공부를 하다가 침대로 다이빙 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이 공간 두 개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 내용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침대와 책상을 면하는 계획안을 제가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때 1400짜리 책상과 벽면도로 1600짜리 너무 높지 않는 책장을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핵심 원리가 있었죠. 그게 뭘까요? 의자를 사용하기 위한 공간과 옷장을 사용하기 위한 그 앞공간이, 이 공간 두 개가 겹쳐집니다.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는 동선이라 부르는 길들이 겹쳐지고 쌓이면 되게 효율적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랬을 때 이 배치가 창가가 있는 벽까지 시원하게 동선에 하나 연결이 되고, 그 동선으로 가는 길에 우측편에 책상에 진입이 가능하고 옷장에 접근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동선들이 지금 겹치다 보니까 한글로 치면 이렇게 모음 아처럼 딱 생겼죠. 굉장히 저는 이게 효율적인 배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벌컥 열었을 때 책상이 바로 보이는 게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의견들을 수렴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더 화끈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분의 성향에 따라 입맛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 솔루션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책상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책장이 우리가 긴 벽면에 기대어 있었죠. 근데 이제는 침대와 나란히 책장을 놓는 방식입니다. 책상이 벽면으로 붙게 되겠죠. 방문을 열고 들어올 때도 붙박이장이 600이 딱 가로막고 있죠. 그랬을 때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문 열고 들어올 때 책상을 정리하거나 컴퓨터 화면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불안한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안하다 하시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의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 처음 보여드렸던 배치는 침대가 이게 직사각형으로 길잖아요. 그래서 장변에 책상이 면하기 때문에 책상을 1400 혹은 마음먹으면 1600까지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붙이는 순간 1400짜리 책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쓰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050 정도 되는 기준에서 붙박이장이 제가 2통이 들어간다 말씀드렸어요. 한 통의 크기가 얼마냐? 900 정도 됩니다. 두 개 하면 1800이겠죠? 자, 그러면 한 통이라 부르는 옷장에 문짝이 앞에 2개가 달립니다. 지금 이 배치상에서 안쪽에 있는 옷장을 쓰려면 문을 열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400이 책상을 써버리면은 이 붙박이장과 이 1400 책상의 그 사이 공간이 410밖에 안 나와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옷장의 문짝은 한 짝 사이즈가 한 통의 절반인 450이니까 문짝 하나가 450 정도 나오겠죠? 사이 공간이 410밖에 안 되니까 문이 안 열리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뭘 받아들여야 될까? 1200짜리 책상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1200 책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에서 쓰는 책상 비교했을 때 집에서 이 정도 사이즈면 혼자 쓰기에 괜찮은 크기입니다. 이건 업무 공간이 아니니까 우리 자녀들의 방은. 하지만 혼자 쓰기에는 나쁘진 않으나 부모님이 공부를 봐준다거나 과외 선생님이 왔을 때 같이 앉을 수가 없어요. 불편함이 생긴다는 얘기죠.
책상을 1200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으나 근데 또 옷장 사용에 좀 불편함이 생깁니다. 왜 불편함이 생기냐? 처음에 제가 제안드렸던 배치는 벽으로 붙는 책장이 붙었었잖아요. 책장이 요 깊이가 얼마냐? 300에서 32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책상을 놨습니다. 책상의 깊이는 얼마냐? 700이에요. 그랬더니 문짝은 열리긴 하나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책장의 이 깊이 때문에 문짝 두 개를 이렇게 열었을 때 사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문짝도 90도보다는 좀 더 열리니까 사용은 가능하나 좀 불편하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첫 번째 솔루션을 드렸던 거예요. 공간적으로 효율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책상에 뭐가 있어야 되죠? 서랍이 하나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1200의 책상 사이즈가 서랍장을 책상 밑에다가 두고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무릎이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튀어나오게 쓰시거나 아니면 우리 책장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쓰시는 방법도 있겠죠. 이래저래 가능은 하나 조금 불편한 점이 생긴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방문이 면에 있는 그쪽에 길이 방향대로 책상과 책장을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침대는 어디로 갔죠? 책상이 배치된 요 같은 방향으로 반대편 벽으로 배치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동선이라 부르는 이 공간의 모양이 약간 T자 형태로 되어 있죠. 저도 이건 나쁘지 않은 배치라 생각합니다. 이 레이아웃의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은 키 큰 책장이 창가 쪽으로 붙게 되니까 좀 위계감이 괜찮다. 이렇게 쏟아지는 느낌이 없겠죠. 그리고 침대 우리 머리 위치도 방문과 멀어서 또 약간 안정감도 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책상을 지금 침대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나왔죠. 그랬더니 침대 길이가 2000이 넘죠. 그럼 책상도 더 길어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모델링 상에서는 책장 300 그리고 책상을 1400 기준으로 놓았는데 앞쪽에 좀 공간이 남습니다. 이런 데는 우리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화장하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 조그만 화장대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방문 열고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책상이 전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측면으로 보이니까 여러 댓글에서 달리셨던 여기 자녀분이 좀 불안한 감정을 좀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장점만 있는 게 아니겠죠. 우리 하나를 얻었으니까 하나를 잃어야 되겠죠. 그게 뭘까요? 지금 잠자는 공간과 입식으로 활동하는 데스크, 책상 공간이 공간 분리가 되지 않아요. 동선으로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침대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건 이제 의지로 극복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문을 열었을 때 내 책상이 옆으로 보이는 것도 좀 너무 불편하다. 그럴 때는 요거 자체를 그대로 미러하면 됩니다. 책장을 반대로 놓고 책상을 더 안쪽으로 내밀하게 놓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독서실 같은 집중력은 가질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들어왔을 때 책장의 뒷모습이 크게 벽 쪽으로 보이니까 좀 답답함이 느껴질 거예요. 요거는 선택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제가 잠깐 소스를 드리면은 아이가 뭐 피치 못하게 한 방에서 쌍둥이가 같이 자라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댓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는 한 방에서 두 자녀가 써야 된다 했을 때 이 침대 자리에 2층 침대가 들어가면 잠자리가 2개 확보가 되겠죠. 이 벽면 배치의 장점이 길게 책상을 배치할 수 있다 보니까 1100 정도 되는 약간 상판만 있고 다리빨 대신에 이렇게 책상 서랍을 갖다 넣어서 이렇게 올려서 두는 구조들이 많이 팔고 있어요. 그걸 활용하면은 책상 2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솔루션은 의외로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창가가 너무 춥대요. 너무 추워서 침대를 놓고 쓸 수가 없다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해하는 게 무화공간 같은 이런 저희 같은 회사들은 보통 이제 이런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를 많이 하는데 살고 계신 집에서는 또 굳이 여러 가지 타이밍상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될 경우도 많잖아요. 오래된 아파트라서 창가 쪽에 단열이 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 우풍이 심하다, 춥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솔루션이 좋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잠자는 침대 공간을 창가와 좀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겠죠. 책상을 창가 쪽으로 배치를 하고요. 반대편에 책장을 놨었죠. 그리고 책상 바로 옆에 침대를 놓는 배치입니다. 이 배치를 가지고 가면 추운 거에 대한 해결점은 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또 뭘 내어줘야 될까요? 방에서 들어가는 가장 큰 볼륨이 떡하니 누워있으니 개방감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상은 지금 1200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커튼이 들어가야 되니까 200 정도는 벽에서 책상을 띄워야 됩니다. 그럼 책상 1200. 지금 제가 모델링에 침대와 책상 사이에 파티션 하나 껴놨어요. 침대의 높이와 책상의 탑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책상의 다리빨 사이로 구멍이 휑하니 보입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공간이 연결도 구분도 안 되고. 파티클 보드나 파티션 보드를 검색하시면 주문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시면 되긴 하는데 제가 지금 모델링에서 잡아놓은 높이는 길이가 1200에 높이가 900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공간이 분리되면서 답답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자취하거나 할 때 이렇게 놓고 썼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이케아 가시면은 이렇게 집게로 해서 스탠드 같은 거 하나 파시죠. 이렇게 조명. 그거를 여기다 집게에다 탁 꽂아 놓으면은 탁 머리를 잡고 책상으로 돌리면 책상 스탠드가 되고, 침대에 누워서 침대 쪽으로 얘를 구부리면은 침대 스탠드가 됩니다.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배치가 나쁘지 않다. 사용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럼 아까 침대 사이즈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단면 폭이 뭐 이불까지 해가지고 1200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제가 왜 불러드렸느냐. 우리는 옷장도 사용해야 되고 침대로 접근하기 위한 동선도 있어야 되죠. 그 사이 공간이 950 언저리가 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서서 침대에 눕는 동선으로 들 수가 있고, 앞에 서서 옷장은 문을 열고 내가 옷을 꺼내서 입어볼 수도 있겠죠. 그 관점에서 950은 되어야 된다. 왜냐면 침대가 옆으로 기니까. 지금 제가 책상의 맞은편 벽 쪽으로 책장을 지금 놨는데요. 이거는 제작하지 마시고 지금 모델링상에 만들어 드린 게 길이가 600과 900짜리를 겹쳐 넣은 거예요. 코너에서 겹치니까 이게 제법 해놓고 나시면요, 약간 제작 가구 느낌이 좀 나십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납도 좀 많이 되고,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키 큰 가구지만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좀 덜 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너스로 추가적인 솔루션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런 댓글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붙박이장이 옵션으로 없던데요? 그리고 정말 방 안에 방만 있는 경우 꽤 많이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알터네이션들은 붙박이장이 출입문 옆쪽으로 이렇게 픽스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렸어요. 이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붙박이장조차도 없는 경우에, 내가 장을 새로 만들거나 사야 되는 경우에 이 알트를 드릴게요. 지금 배치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들어왔을 때 출입문의 정면에는 침대가 세로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 벽에는 긴 벽을 따라 붙박이장이 안쪽에 있고, 그리고 책상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필드에서 전문가들끼리 말할 때는 공간의 모양대로 배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직사각형 형태로 세로로 긴 형태잖아요. 그랬을 때 들어간 오브제들을 세로로 길게 배치하는 거죠. 여기서의 장점은 동선이 되게 심플하고 시원한 맛이 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일단은 침대가 창가 쪽으로 세로로 붙기 때문에 앞쪽에 꽤 큰 오픈 스페이스가 생깁니다. 여기서 사람이 섰을 때 느끼는 개방감이 괜찮아요. 그랬을 때 이제 책상으로 바로 진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책상에서부터 또 창가 쪽까지 직선으로 쭉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선은 침대를 눕기 위한 동선으로도 활용될 것이고, 옷장에서 옷을 꺼내기 위한 동선으로도 활용이 되겠죠. 그랬을 때 기능이 딱 겹쳐서 개방감도 있고 기능적이다. 그리고 지금 이 배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죠? 문 열었을 때 내 책상이 내 방문과 등지고 있지 않아서 불안감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침대와 책상 배치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랬더니 공부를 하다가 침대에 다이빙하는 경우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좀 꽤 괜찮은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대 헤드 같은 경우에는 헤드월이 있는 침대를 사셔도 되고요. 조금 전에 책상과 침대 사이에 파티션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티션 하나 세우셔도 괜찮아요. 그 앞쪽에는 뭘 할 수 있을까?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화장대를 하나 놓을 수도 있겠죠. 활용도가 높은 배치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리모델링 수준의 공사를 하면서 하는 배치할 때 이 배치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합니다. 많이 해봤던 배치고요. 하나 더 솔루션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나는 책상이 가장 내밀한 안쪽에 좀 짱 박혀 있어야 능률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 따라 다르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 배치에서 붙박이장인 옷장과 책상의 위치를 바꿔주면 돼요. 물론 책상에서 공부를 하다가 침대로 다이빙할 가능성은 있지만 가장 내밀한 곳에 책상이 위치하기 때문에 안쪽에 위오돼서 공부를 했을 때 효율이 잘 나는 자녀들이나 사람들은 꽤 유용한 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배치의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사이즈 방 안에 옷장이 두 통이라 부르는 총 1800 정도의 옷장이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이 전체 사이즈에서 옷장과 커튼박스 뭐 이런 띄우는 사이즈를 빼고서도 실제로 책상을 놓을 수 있는 이 길이가 2200 정도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원하는 긴 책상을 놔도 되고 책장을 양쪽에 세워도 될 것이고 큰 서랍장을 놓을 수도 있겠죠.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 꽤 유리한 점이 많은 배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은 레이아웃을 말씀드렸죠.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침대와 책상이 분리되는 구조, 또 하나는 침대와 책상이 분리가 되지만 방문과 등지지 않는 구조, 그리고 침대와 책상이 나란히 배치가 되어서 책상을 조금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단열일 이슈 때문에 공간이 되게 추워서 침대라고 하는 잠자는 공간이 창가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 이런 구조들을 설명드렸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은 레이아웃과 구조를 설명드렸을까요? 공간의 배치나 구조라 함은 결국에는 이 방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어떤 필요와 행위가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간적 배치나 디자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댓글들을 쭉 보면서 참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가능하면 최대한 어떤 이유일 때 이 배치가 적합하다는 요 인과관계를 설명드리면서 지금 솔루션을 다 드렸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배치들이 도움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예쁘다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 집에는 우리 아이한테는 이 배치가 적합하겠다. 이유는 뭐다? 이 관점에서 공간을 한번 세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